교수신문은 올해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 현정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함축한 말이지요. 숨가빴던 한 해 시사기획판도 40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때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그늘에 카메라를 비추고 멀리 다른 지역을 찾아가 우리 지역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2017 시사기획판에 담긴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시사기획판은 지난 9월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은 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아 텅 비어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산단을 조성했지만 공장을 유치하지 못해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는 부메랑이 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송 당시 군산의 이 농공단지는 분양률이 30%를 넘지 못했고 장수의 이 농공단지는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사실 좀 안 좋잖아요. 예. 사실 경기가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식품을 더 중점적으로 클러스터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무리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미분양은 거꾸로 시군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땅이 팔리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산업단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500억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땅이 팔리지 않아 945억 원이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체육, 문화, 환경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리를 위해 써야 할 일반의 예산이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재정의 위기가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취재진은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재원 대책 없이 산단 조성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김제, 완주, 익산의 예처럼 불과 30분 거리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과잉 공급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바뀐 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방정부 단위 또는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지역 간의 이 차별성 내지는 차별 지역 간의 총량을 놓고 검토하는 그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각 인접한 시군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사기획판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전주에서 불을 지핀 논란과 그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문업체인 구영주택은 임대료를 해마다 5%씩 꼬박꼬박 올려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던 상황. 힘들죠. 힘드니까 이사를 가져온 거 이제 모두가 이사를 가져오겠어요. 그것이 힘드니까 다른 데를 좀 낡은 아파트는 쌀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살자고 내가 그러지. 구영 측은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인상폭이라고 주장했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아파트라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주거비 물가지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결정한 거고요.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한 전주시는 구영이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일반적인 기업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되고 사회적 윤리에 대한 그런 개념도 훨씬 더 강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는 그걸 요구할 저희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영이 이제 그 선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영의 임대료 인상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고 관련법 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민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행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전주시의 형사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고 전주시는 곧바로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영은 임대료에 이어 일부 지역에 부실 시공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영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에는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내년도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의 5%에서 2%로 낮추기로 결정하는 등 인상폭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그 분신 자살을 하든가 그냥 뭔 일을 내든가.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넓고 번듯한 새로운 주거지역이 끝없이 개발되고 있지만 도시의 구도심은 낡고 불편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재개발에 실패한 지역에서는 이른바 매몰 비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건설사가 사업이 무산된 뒤 그동안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일부 조합원들의 집을 감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노랬어요. 뭐 나한테 여지껏 제가 살면서 이런 거 저는 개도 않는 사람이에요. 돈깨도. 내 이 손을 끊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가서 이 사인했죠. 시사기획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길어지면 건설사의 투입 비용이 수십억 원까지 늘어나고 중도에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재개발 조합들은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기반 시설이 취약해서 주민 부담으로 도심 정비를 진행하는 만큼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반 시설물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의 조합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행이 어려워져서 멈췄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시사기획판은 전주시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무려 44개나 지정해 주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렸다가 무더기로 해제한 것도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된 한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 매몰 비용을 보전할 기금은 너무 적고 지원책도 턱없이 부실하다는 현실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례만 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받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시사기획판은 지난 9월 장애인의 이동권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은 휴일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어요. 오후에 운행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요. 취재 결과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하루 24시간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곳은 전주와 장수 단 2곳뿐이었습니다. 또 5개 시군은 휴일에도 운행을 하지만 나머지 9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거주지가 부안이라고 해서 그리고 분산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명백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지법, 국가인권위원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선 장애인 콜택시를 맡은 민간위탁업체 대표가 장애가 없는 자신의 지인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해온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시사기획판은 전라남도를 찾아가 광역이동센터를 통해서 22개 시군 모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영 중인 현실과 3, 4등급의 장애인들까지 지원하고 있는 수원시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이 수원으로 이사 온 분도 있다요. 내가 이용해봐도 편리한 것 같아. 방송이 나간 후 각계에서 반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민간 위탁자를 교체하고 24시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확충과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운행 시간과 요금을 통일하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고 전라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광역 이동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광역 이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oday, more than the opening ceremony of GE's office in Bikram. 그게 없다 그러면은 감히 여기다가 뭐 100억씩 200억씩 투자를 못 하겠죠.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내려온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한 곳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기획관은 지난 6월 한국전력이 핵심 기관인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찾았습니다. 둘, 셋. 2014년 한전이 나주에 둥지를 튼 뒤 이곳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글로벌 기업도 투자를 했습니다. 한전과 GE가 동시에 앞으로 직류 송정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기나 또 시스템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분야에 투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GE와 한전이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 당시 이미 국내외 200개 기업이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결정한 사실과 2020년까지 300개 기업이 창업기업의 육성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산업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산업은 자동차, 광산업, 금형 이런 산업에 치우쳐졌는데 전남은 마찬가지고 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장치 산업이었는데 한전이 오면서 에너지라는 산업이 꼽힐 수 있겠구나. 취재진은 이 같은 나주 혁신도시의 성과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보다는 한국전력이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전이 2천억의 펀드를 만들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의 이자를 지원하고 880억 규모로 이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한 게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또 나주 이전 1, 2년 전부터 에너지밸리 밑그림과 운영 계획을 수립할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2012년 3년도부터 준비를 거쳐서 2014년 초에 이 빛가람 시대의 캐포의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이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어떤 기업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테마파크와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 등 한국전력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혁신도시의 성공이 핵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펼쳐갈 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금융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정치권이 나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상황. 지난 10월 시사기획환 카메라는 국회와 세종시의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감사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도내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관심은 단연 지역경제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상 종전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가격은 옛날 정상적이었을 때 그 VLC 기준으로 1억 6천만 불짜리가 지금 8천만 불에 반값에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70척 이상, 1년에 70척 이상 질 수 있는 물량이 2년치 정도가 돼야지. 김관영 의원은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도 이제 들으셔야 돼요. 연간 현대중공업 자체 입장에서 보면 연간 460억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실업급여만 700억이에요. 한국 GM의 철수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군산은 다른 지역의 공장들보다 조업률마저 크게 떨어지는 상황. 한국 GM 대표의 출석은 그래서 더 관심을 모았지만 돌아온 건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I can talk about my focus as becoming CEO of General Motors Korea. And our leadership team together with all our stakeholders are focused on turning aroun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ur company here in GMK. And it's our hope to develop a sustainable future for GMK operations.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을 공약했지만 정작 태양광 분야 대표 기업이 하나인 넥솔론의 심각한 경영 상황도 초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고 웨이퍼가 없으면 중국산이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태양광 이 지능 산업이 중국만 좋은 일이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정책이 이 국내 산업 발전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정치권의 이딴 촉구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법원 파산부는 지난 13일 직원 35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전체가 다른 기업에게 매각되면 일부 직원은 재취업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 한때 근로자가 1000명이나 됐던 대형 사업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총선은 국민의당, 올해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번씩 공방을 주고받은 양측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곧바로 이어진 조기 대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지역 정치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북 국회의석 10석 가운데 7석을 석권했지만 2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총선 참패를 일거에 뒤집은 민주당 전북 도당은 대선 압승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사기획파는 대선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요직에 발탁된 상황을 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선 이와 함께 주요 부처의 국과장급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위에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인재보다도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북 출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밑에 있는 과장, 국장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새 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대선에선 패배한 국민의당에게는 야당 본연의 임무인 건강한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협치를 하는 성숙한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협치가 물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라북도와의 그 아주 철석 같은 공약을 잘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울러 국민의당은 어떤 견제와 협치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사기획판에서는 이 밖에도 대기업들의 이탈과 정책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실을 다룬 서남의 해상풍력의 현주소와 학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문제를 취재한 학령인구 절벽,
위기의 지방대편을 방송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전주시판 로컬푸드의 문제점을 진단한 전주푸드 무엇이 문제인가와 농촌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심층 취재한 갈 길 먼 농산물 전자상거래 편도 전파를 탔습니다. 나눔 청년 송지한 편과 학교 오케스트라를 만들다 편은 카메라 기자들이 영상 다큐 형태로 도민들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2017 정유년이 저물고 2018 무술년이 밝아옵니다. 시사기획파는 새해에도 지역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더 나은 전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과 소외계층을 살피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